얼마 전 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전 영상을 본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그 사건인즉슨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가 빚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그냥 떼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철면피 사건이다. 생각만 해도 뚜껑이 열릴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 살다 보면 다 한 번쯤은 금전 문제로 험한 꼴을 보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건 내 주머니만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간관계를 타고 오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일이다. 얼마 전 엄마는 큰 돈을 빌려줬고 그 빚을 빚쟁이가 팔다 남은 재고로 돌려받았다. 내가 저번에 그거 얘기했잖아. 나 돈 빌렸다가 약간 기분 안 좋게 돌려받은 거. 돈 빌려준 거 막 신경 쓰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어. 옛말에 돈은 앉아서 주고 엎드려서 받는다고 한다. 가족, 친지, 친구를 불문하고 서로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공룰이지만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꿔달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언니 돈 뜯겼던 얘기하니까 댓글에 반응이 80%가 근데 그거였어. 그냥 돈 빌려주지 마라. 그래,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 엄청 많더만. 근데 그게 그렇다니까. 막상 자기가 돈 빌려야 되는 처지가 됐는데 상대방이 돈 안 빌려주잖아? 진짜 섭섭함. 자기도 평소에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걸? 아, 돈 빌려주면 안 돼. 나도 그 상황이 돼보니까 알겠더라. 얼마 전에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 그랬잖아. 아빠 아직도 있어? 날 그렇게 날 못 믿어? 진짜 필요하다잖아. 빌리면 나중에 꼭 갚는다잖아. 뭐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그래. 친구 되게 친하는데 돈 안 빌려주면 솔직히 약간 의상하긴 하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식 말해도 속에는 이제 하나의 응어리가 생겨. 그때 쟤는 나한테 돈 안 빌려줬었지. 우리 사이는 그것뿐이지. 두고 보자. 다음에 네가 필요할 때 봐라. 내가 빌려줘.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겠죠. 섭섭하지. 돈을 빌리는 이유는 사업 자금, 생활비, 투자금, 빚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난감한 상황이며 그 순간 부탁을 거절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은 쪽이 되레 의리도 믿음도 뭣도 없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면 사람도 돈도 잃는다. 왜냐하면 돈이 얽히는 순간 사람들은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실 채무자가 빚만 갚는다면 모든 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지만 문제는 그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을 때 발생한다. 돈을 잘 갚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종적을 감추는 타입으로 예전에는 연락이 두절되면 이 반도 안에서도 찾을 길이 없었지만 등록 시스템의 발달로 몸이 숨기는 게 어려워지자 이제는 주로 해외 도피 루트를 이용하는 듯하다. 두 번째는 엄발에 오줌을 누는 유형이다. 이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로 조금씩 돈을 갚으면서 위기를 모면한다. 세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타입이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힘든데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냐며 역지사지를 펼친다. 그냥 내 피만 말린다. 우리는 결국 어느 시점에는 돈 문제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돼 있다. 그 액수가 클수록 쓴맛은 더 깊이 있어지며 우리는 그를 통해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다. 난 개인적으로도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그 과정을 많이 목도해왔다. 그리고 그중 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엄마의 사건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업 자금이 딸린다면서 한 달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온 것이다. 그는 딱 한 달 뒤면 큰 돈이 들어오니 그때까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엄마는 빌려줬다. 그리고 그는 갚지 않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놀라운 건 채권자가 엄마뿐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많았다. 또 다른 지인 4명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4분이 빌렸거든. 그 이상이 있었을 거야. 누군가 더 빌렸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내가 아는 건 4명이야. 이건 재앙이었다. 이렇게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므로 나 또한 엄청나게 긴장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엄마한테 잠시 맡겨둔 돈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떼먹힌다면 내게도 큰 타격이 올 것이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전무한 그와의 채무관계를 채권자들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나는 면밀히 관찰했다. 내가 지켜본 바로 그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총 4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 채권자 A는 모살 타입이었다. 첫 번째 분은 완전 보살. 진짜. 어떻게 그런 대응을. 부처님의 현신. 그는 아주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던 소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내 손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그건 내 돈이 아니었나 보다며 빚을 진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했다. 빌려준 돈도 되게 중요한 돈이었을걸? 귀한 돈인데 그거를 이제 빌려준 거지. 사실 막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못 갚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그냥 안 받았어. 자기 돈 아니겠지 하면서. 약간 그런 마인드는 불가능하지.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방금? 돈 받아야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나한테 안 오는 건 내 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어. 힘들 일이 없어.
두 번째 채권자 B는 봉사정신이 뼈에 새겨진 분이었다. 근데 그분도 특별해. 보통 사람은 아니야. 원래 자원봉사 많이 하는 분이셔가지고 베푸는 게 몸에 배인 분이거든?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 발벗고 나서는 분이었는데 채무자가 좋은 일을 한다길래 선뜻 돈을 빌려줬다. 돈을 여러 번 빌렸을걸 그분한테?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딱 빌리고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어느 순간. 그래서 빌려주다가 한 번 더 온 거야 마지막에. 근데 딱 거기서 내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한 번 더 빌려주고 그걸로 이제 끝. 돈을 못 받게 되면서 모태 봉사자 채권자분은 좀 서운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빌려달라고만 안 하면 다행이라면서 웃어 넘겼다. 계속 빌려달라고 하고 그걸 빌려주고 막 그 과정 있잖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신뢰가 깨지고 막 이 관계가 깨졌던 거 아니야 엄청 오랫동안. 이제 끝난 거지 그냥. 돈을 못 받는 것 이상으로 막 그 관계가 끝난 게 그게 속 시원하신 거지. 약간 해탈하듯이. 돈 가지고 속 태우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낫다고 여기는 모양이었다. 시원해. 아주 시원하고. 그 마음이 힘들지 않아도 되잖아. 그거에 무게를 두시더라고. 잘 가고 그동안 더러웠다 그건 아니겠죠. 이제 각자 갈 길 갑시다.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채권자 C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노말한 채권자?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빚쟁이의 처지는 딱하지만 얼마나 걸리든 빌려준 돈을 꼭 돌려받기를 원했다. 그분한테는 필요했어 그 돈이. 빚쟁이는 그에게 매달 소액만이라도 갚겠다고 했고 자기가 이제 매월 조금씩 생활비 제외하고 좀 돈이 있었나 봐. 그거를 이제 매달 엄청 조금씩인데 진짜 조금씩. 맞아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그래가지고 상환했을걸. 그렇게 그는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몇 년에 걸쳐 빚을 받아냈다. 오랜 싸움이었으나 그 끝은 비교적 원만했다고 할 수 있겠다. 아휴 그 기다린 것도 진짜 그것도 사실 엄청 관대한 거야. 모르겠어. 근데 그동안에는 계속 사이를 좋게 지내야 되잖아. 싫을까봐? 맞아 어쨌든 계속 보고 살아야 되니까 잊어버리고 싶을 거 아니야. 엄마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지. 네 번째 채권자 D는 엄마다. 돈이 없으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달 소액씩 갚겠다는 그에게 엄마는 그렇게 하면 서로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할 것이 뻔하므로 그냥 그가 팔다 남은 제품으로 빚을 대신 탕감하자고 했다. 내 삶이 막 거의 매여있게 되잖아. 맨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막 그 생각 한 번씩 나잖아. 아 그 돈 못 돌려받았지? 내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이 거기 조금씩 매여있잖아. 엄마는 그때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대신 갚을 수 있는 거 없냐. 그래서 솔직히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잖아. 몇 년 걸릴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남은 물건 재고 있대. 그거를 이제 그 액수만큼 가져온 거지. 어마어마한 양의 재고를. 돈 문제는 오래 묵으면 사람까지 잃기 마련이다. 엄마는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고 싶지 않았다. 채무자는 그로써 빚도 갚고 팔다 남은 재고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우리가 막 필요한 것도 아니고 채무 관계를 이제 정산을 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 그렇게 돈 대신 받은 물건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그걸 다 팔 수도 쓸 수도 몽땅 보관할 수도 없는 우리는 처음에는 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난감했으나 엄마는 그걸 주변에 나눔으로써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근데 그 재고 솔직히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써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 나눠주고 끝냅시다. 그 이후 엄마에게 맡겼던 내 돈은 당신이 직접 벌어서 갚았다. 어찌 보면 내가 큰 돈을 맡겨둔 탓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집안의 신조다. 자나깨나 돈 조심이다. 빚잔치라고 하잖아. 빚 받아가지고 그냥 주변에 나누면서 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돈독해지고 좋지 뭐. 진짜 근데 신기한 게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더라. 속 타고 막 열받고 막 이런 것도 그냥 금방 잊어버려. 우리는 그렇게 빚잔치를 벌이면서 그와의 빚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잊을 수 있었다. 아이고 예뻐. 움직이기만 해도 예쁘대. 야 일로와 어디가. 뭐야 원숙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원래 그 사람한테 갈 돈이었구나. 이 마인드셋이 진짜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 똑같은 상황에서 겁나 나처럼 들들 볶여가지고 인생 겁나 불행해질 수도 있잖아. 돈 안 돌려주니까 그 돈 돌려받기 위해서 내 평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뛰어들어. 재밌는데. 이거 왜 강아지같이 노냐. 아 뭐야 내가 세우는 거다. 귀여우니까 봐준다. 귀여운 포인트 100만 점. 이 정도면 뭐.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라고들 한다. 금전 거래는 그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맺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 삶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다. 똥간 들어갈 때랑 나갈 때 태도가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애초에 세상살이가 그리 쉬웠다면 삶은 고통이라는 말이 생겼을 리 없다. 우리 삶 속에서 금전관계는 필연이다. 그 모든 계산이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90%의 경우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돈을 빌리는 상황에 처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돈을 빌렸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도 인생에서는 모두 같은 실패이며 마음고생을 야기한다. 태어난 모든 존재는 먹고 사는 고통을 겪고 살아가면서 기회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패를 겪는다. 그럴 때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투자 실패든 사업 실패든 사기를 당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크게 넘어진 이가 가까이에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길 바란다. 사람만 있다면 기회는 언제든 또 찾아온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시련과 장애를 딛고 일어섰을 때 과거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한계와 제약,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하루 보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갑자기 추워졌다. 느낀 점, 앞으로 더더욱 추워질 날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